자, 계속해서 문제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AB 사이에 주파수 F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의 A1, A2의 값이 같았다. 이 경우 FLC 사이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에 전압계 A1이 있어요. A1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 코일이 이렇게 있죠. L.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저항과 전류계 A2.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에는 바로 컨덴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A1, A2. 여기가 L, R, C.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A1과 A2가 가리키는 값이 같대요. 전류계의 값이 같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흐르는 이 전류의 값과 여기에 흐르는 이 전류의 값이 같대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만큼의 전류가 자, 흘러 들어가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고 자, 이렇게도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 A1과 A2의 그 값이 어때요? 달라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달라야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여기서 A1과 A2의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L과 C가 어떤 관계다? 공진이다, 공진. LC, 공진. 그래서 여기는 공진 주파수를 구해주면 돼요. 공진 주파수. 맞나요? 그래서 A1과 A2의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LC 공진 상태라는 거예요. 공진 상태. 그래서 요 자, F와 L과 C의 관계, 즉 공진 주파수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공진 상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XL이죠.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 XL. 그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용량성 리액턴스 XC가 뭐다? 같다. 그죠? 그러니까 임피던스에서 그 허수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허수부가 제로.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맞나요? 제로? 허수부가 임피던스에서. 자, 그럼 여기서 XL과 XC가 같다? 그럼 XL 같은 경우는 뭐예요? XL은 2파이 FL이죠. 맞나요? 2파이 FL. 그 다음 XC는 2파이 FC분의 1이죠? 같다, 이렇게. 그죠? 같다. 그럼 여기서 공진주파수 F의 값을 우리가 이제 구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분의 1이 이제 분모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하잖아요? 그럼 같은 값이 나와요. 비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같은 값이 되면, 자, 이거 두 개를 곱해볼게요. 두 개를 곱해주면은, 자, 보세요. 4파이 제곱에 F제곱 LC가 되죠. 맞죠?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값이 얼마다? 1이다. 그러면은 F의 제곱은 4파이 제곱 LC분의 1이 돼요. 그쵸? 그러면 F는 여기 이제 루트를 씌우면,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루트를 씌우면 요 4파이 제곱은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제곱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얼마나 나가냐? 2파이로 나가고요. 2파이. 맞죠? 2파이를 제곱한 게 4파이 제곱이니까. 그리고 루트 LC 분의 1. 이거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공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이죠. 그죠? 2파이 루트 LC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공진 주파수. 왜냐면 공진 상태니까. 그죠? 답은 이건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과정을 쓴 거는 이렇게 공진 주파수가 이런 과정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시면 돼요. 공진 주파수 F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2번. 자, 다음 논리식을 간단히 표현한 것은? 자, 논리식의 간략화. 자, 이거는 이제 부울대수의 정리를 이용해서 자, 논리식을 간략화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지금 논리식이 어떻게 나왔냐? 자, Y는 A바, B바, C.
그 다음 A, B바, C의 바. 그 다음에 A, B바,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논리식을 간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 거냐면은 지금 이게 크게 항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세 개. 그럼 이 세 개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뭐냐면 B바, B바, B바. 그쵸? 공통으로 있죠? 그럼 이걸 묶어주는 거예요. B바로. 자, B에 바로 묶어주면 여기 앞에는 A바, C가 남죠? 그쵸? 자, 뒤에는 A, C의 바가 남겠고요. 마지막에는 A, C가 이렇게 남습니다. 예, 그래서 B바, 공통된 것으로 묶어준 겁니다. 앞으로 묶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바로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여기는 A가 공통으로 있잖아요. 그쵸? A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거를 A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A로 묶어주시면 앞에는 C의 바죠. 그죠? 뒤에는 C가 남죠. 자, 이렇게 돼요. 지금 이것만 보는 거, 이것만. 그럼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C의 바와 C의 논리의 합이다? 이건 뭐예요? 바로 부울대수의 정리에 의해서 이 값은 항상 얼마다? 1이다. 그쵸? 왜냐면은 지금 C와 C의 바는 서로 부정관계죠, 부정.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1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C가 1이면 C 바가 0인 거고요. C가 0이면 C 바가 1이죠. 그죠? 그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1이기 때문에 출력은 무조건 1로 나오죠. 1로. 그죠? 그러면 자, A와 1의 논리의 곱이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것은 A로 나오죠. A. A가 1이면 1 나올 거고 A가 0이면 0 나올 거고 논리의 곱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B바에다가 A바, C, 그리고 합 A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 답 없어요. 그죠? 보기에 없죠? 그럼 더 간략화가 더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간략화할 수 있냐? 보세요. 이렇게 분배예요, 분배. 자, 보세요. 분배를 시켜주면 이렇게 돼요. B바에다가 자, 이거랑 이거는 지금 논리의 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쓸게요. A 바 합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A니까 지금 근데 A 바와 C는 논리의 곱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논리의 곱이 된다고 이렇게 C 합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 지금 아까 이게 1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얘 똑같잖아요. A와 A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항상 출력이 A가 뭐 1이든 0이든 항상 1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논리의 곱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자, 여기가 1이니까 이 값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이것은 A 합 C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1이면 1 나올 거고 이게 0이면 이게 전체가 0 나오겠죠. 논리의 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정리를 시켜주면 B 바에다가 A 합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논리식이. 이 논리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바뀐다고요. 그죠? 답은 네,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3번. 자, 회로에서 전류 I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회로가 자, 저항이 이렇게 있고요. 전압원. 저항, 전압, 저항, 전압.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끝단에 자, 저항이 하나가 더 붙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자, 전류. 이 값이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문제에서. 자, 그럼 수치를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 1옴이고요. 1옴. 여기 2옴이에요. 여기 3옴. 그리고 여기도 3옴. 다음 전압은 자, 부호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가 중요해요. 다음 2V. 여기 4V, 6V. 자, 이렇게 인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항이 4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전압원까지 3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그 태분원의 그 등가 전압과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서 바로 요 전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기서 이 회로에서 요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끝단에 있는 이 3옴을 없는 거로 지금 볼게요. 일단 없어요. 없는 걸로 보고 이따 나중에 이 3옴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태분원의 등가 전압과 그리고 등가 임피던스를 이제 구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등가 전압을 구해 보죠. 등가 전압. 자, 이걸 그냥 편의상 V라고 할게요.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전압은 저항과 전류의 곱이죠. V는 IR. 그죠? V는 IR.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저항이 서로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그래서 자, V는 IR이 아니라 바로 Y분의 I가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 그래서 이 어드미턴스는 바로 임피던스의 역수죠. 맞나요? 어드미턴스분의 전류를 구할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이게 1옴, 2옴, 3옴이니까 어떻게 돼요?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인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 여기 1, 2, 3옴이 들어가는 거예요. 1, 2, 3옴. 그 다음에 전류는 1옴과 2V니까 1분의 2. 여기는 2옴과 4V니까 2분의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옴과 6V니까 3분의 6.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등가 전압. 자, 이거를 이제 이거를 계산기로 해주시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분수로 이제 표현할게요. 분수로. 11분의 36V가 돼요. 분수로 표현하면 11분의 36V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보는 거예요. 등가 임피던스를 이제 구해보면, 자, 얼마냐? 이거를 Z. 등가 임피던스는, 자, 지금 이게 얼마예요? 이게 1옴과 2옴과 3옴이잖아요? 똑같이 구하면 돼요. 임피던스니까. 이게 병렬이니까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분의 1이다. 이거죠. 그죠? 병렬 연결이니까 병렬로 돼 있으니까.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거 합산은 11분의 6옴이 돼요. 11분의 6옴. 그럼 여기서 자, 등가 회로를 한번 다시 이거를 구성해 보면 등가 회로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바뀐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가 11분의 36V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가 11분의 6옴이 되죠. 여기가 이제 3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 이렇게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거죠. 전류. 그럼 지금 이 전항과 이 저항이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자,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 I는 자,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하면 돼요. R분의 V. I는 R분의 V. 그러면 이제 합성 저항이 얼마냐? 합성 저항이 11분의 6 더하기 3이 되겠죠. 합성 저항. 두 개 더 하시면 돼요. 직렬 연결이니까. 그리고 전압은 11분의 36V.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0.92 정도가 나옵니다. 0.92 암페어. 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24번. 자,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 동작은? 자, 이거는 연속 제어의 그 종류 중에서 잔류 편차, 이것을 오프셋이라고 하죠, 오프셋. 자, 잔류 편차가 있는 자, 제어 동작을 찾는 겁니다. 일단 답은 뭐예요?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는 바로 비례 제어죠. 피동작. 비례 제어. 피 동작이라고 돼요. 비례 제어고요. 답은 1번이 답이 돼요. 자, 그리고 보기 2번에 이 적분 제어 같은 경우는 잔류 편차를 제거해주는 제어죠.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비례 제어는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고요. 적분 제어는 그 잔류 편차를 제거해주는 제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비례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를 제거해주지만 이거는 간헐 현상이 있는 그러한 제어가 바로 비례 적분 제어가 되고요. 그리고 4번에 비례 적분 미분 제어는 뭐예요? 잔류 편차를 제거해주고 그리고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러한 제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비례 적분
미분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 동작을 찾는 거니까 답은 1번의 비례 제어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다음 25번. 절연저항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이 500V 이하인 경우 1메가옴 이상이란 뜻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이 문제는 그냥 오음의 법칙을 물어본 거랑 똑같아요. 오음의 법칙. 자, 보세요. 지금 사용 전압이 500V 이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1메가옴이래요. 절연저항 값이 1메가옴이래요. 자, 이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분의 V잖아요. 오음의 법칙이, 그죠? I는 R분의 V. 자, 그때 절연저항 값이 지금 얼마라고요? 1메가옴이래요. 그럼 얼마예요? 1메가옴이니까 1 곱하기 10의 6승이 되겠죠. 메가가 10의 6승이니까, 그죠? 1 곱하기 10의 6승, 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전압이 500V 되는 거죠. R분의 V.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네,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바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암페어가 돼요. 암페어.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미리암페어로 바꾼다. 미리암페어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0.5mA가 되는 거죠. 0.5mA. 그래서 이 누설 전류가 0.5mA 이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오음의 법칙을 물어본 것 뿐이에요. I는 R분의 V. 그죠? 답은 네,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26번. 자, 동일한 전류가 흐르는 두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F1이다. 이 두 도선 사이의 거리를 2.5배로 늘렸을 때,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F2는 얼마냐? 자, 보세요. 이거는 공식을 물어본 거예요, 공식을. 자, 여기에 평행한 두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평행한 두 도체가 있어요. 그때 이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 F1이라고 했어요. F1. 서로 이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반발력이라든가, 그죠? 인발력 다 있을 거래, 그죠? 그때 이 두 도선 사이에 그 거리,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는 거야. R. 그리고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뭐 I1, 뭐 같은 방향으로 할게요. 같은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I2. 그러겠죠, 그죠? 그때 이 두 선 사이에 그 작용하는 힘 F1이 얼마냐? 공식이에요, 공식. 바로 2파이 R분의 뮤 곱하기 I1 곱하기 I2 이겁니다. 자, 그럼 뭘 할 수가 있냐? 자, 두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바로 거리. 자, 두 도선 사이의 거리에 뭐 한다? 판비례한다. 그쵸?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용하는 힘은 더 어때요?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도선이 이렇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용하는 힘이 더 작아진다고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가까이 올수록 더 세지잖아요. 가까이 올수록, 그렇죠?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F1과 자 거리는 뭐한다? 판비례 관계에 있다. 판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도선 사이의 거리를 자 몇 배로? 2.5배. 자, 이 거리를 2.5배로 더 벌린대요, 거리를. 그러면 그때 힘은 어떻게 되겠냐? 2.5배로 더 멀어졌으니까 힘은 그만큼 더 줄어들겠죠? 판비례하니까, 반비례.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냐? F2는 F1의 얼마다? 2.5분의 1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2.5 F1이 되겠지만 판비례하기 때문에 2.5분의 1 F1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선 사이에 그 작용하는 힘은 거리에 뭐한다? 판비례한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그죠? 답은 1번입니다. 다음 27번. 자, 권선수가 100회인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가 2원이다. 이 코일의 권선수를 200회로 늘렸을 때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냐? 자, 이 문제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논란 있는 그런 문제인데, 자, 보세요. 이게, 자, 보시면, 자, 그, 전자유도. 자, 전자유도 법칙에 의하면, 자, 유도 기전력 E는, 자, 마이너스, 바로 N 곱하기 D 파이 DT가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N이 바로 권선수죠, 권선수.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은 이 권선수에 이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그 확정 답안에서는 비례 관계의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 확정 답안, 그러니까 채점했을 때 그 답안은 어떻게 한 거냐면은, 바로 이거 환상 솔레노이드를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도 표시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이제 표시를 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러한 표시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권선수를 이제 2배로 했을 때, 자, 유도되는 기전력이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예요. 이것도 그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아직도 개적이 안 돼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가정하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기 인덕턴스 L이 얼마냐? L분의 뮤 A 곱하기 N 제곱이잖아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그럼 여기서 그 자기 인덕턴스가 이제 뭐에 비례하냐? 권선수의 제곱에, 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권선수의 제곱에. 이 L 값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지금 전자 유도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자, 자기 유도 법칙에 따르면은, 자,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L 곱하기 DI DT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자기 인덕턴스가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면은, 요 L 값이 N 제곱에 비례하니까, 마찬가지, 요 유도 기전력도 마찬가지로 뭐에 비례한다는 거죠? 권선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요 L이 이거에 비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권선수를 2배로 하면 이 유도되는 기전력이 몇 배가 된다? 4배라는 거예요, 4배. 권선수의 제곱이니까. 좀 이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그죠? 이상해요. 그래서 E2는 E1의 2배가 아니라 4배. 이거를 답으로 지금 했다고요, 확정 답안에. 응? 이거예요. 그리고는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가정을 하고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4배로 보셔야 돼요. 4배예요. 자, 28번입니다. 자, 그림의 회로에서 A와 C 사이의 합성 저항은, 자, 이 문제도 기존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이제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회로를 보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회로가 지금 그 저항이 그 9개의 저항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에 또 있어요, 저항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총 9개의 저항이,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결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항 값은 전부 다 R입니다. 동일하게 R.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A, B, C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C. 그때 요 AC 사이에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건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구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은 이렇게, 자, 삼각형 델타로 되어 있는 이 결선을, 자, Y 결선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델타 결선을, 자, Y 결선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그 저항 값이 3분의 1이 돼요. 이렇게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죠?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으로 바꿀 때는 이 저항 R 값이 3분의 1로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등가 회로를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이 부분 이쪽이
자, 여기를 Y결선으로 바꾸게 되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자, 보세요.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바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Y결선으로 바꿀 거고요. 자, 여기도 Y결선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Y결선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단자가 여기 A가 되죠. 여기가 B가 되고요. 이제 여기가 C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 저항값이 원래는 R이었는데 3분의 1로 줄어든다고요. 저항값이. 그러니까 여기가 다 3분의 1 R이죠. 전부 다 3분의 1 R. 다 똑같아요. 저항값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등가 회로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만들어 놓고 이제 AC 사이의 합성정을 구하는 거죠. AC 사이, AC.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자, B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요 3분의 2 저항은 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요거는. 그래서 다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자, A와 C 사이입니다. A와 C. 다시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저항이 4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얘가 C가 되는 거죠. 그때 요 저항 2개. 이 저항 2개는 어디를 뜻하는 거냐면은 이겁니다. 요 2개. 이 2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4개, 밑에 4개짜리 저항은 이렇게 저항이 4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저항이 일로 온 거고요. 그리고 이 저항이 이제 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여기. 그렇죠? B단자에 연결된 거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다시 쓰면 지금 전부 다 저항이 3분의 1R, 3분의 1R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다시 등가류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요. 여기가 C죠. 그러면 이제 저항값을 써보면 3분의 1R이고요. 여기 3분의 1R이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3분의 1R이 2개 있으니까 3분의 2R이 되겠죠? 이 아래는 3분의 1R이 4개 있으니까 여기는 3분의 4R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자, 이제 다 구할 수 있어요. 이제 구했어요. 끝났어요. 자, AC 사이의 합성 저항값은 자, 지금 여기랑 여기는 직렬이죠, 직렬. 여기는 병렬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3분의 1R 플러스, 자, 여기는 병렬이에요, 병렬. 병렬인 거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병렬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더한 거분에 곱한 거죠. 그래서 3분의 2R 플러스 3분의 4R분의 3분의 2R 곱하기 3분의 4R. 이렇게 되는 거죠. 병렬이니까 더한 거분에 곱한 거. 그죠? 더한 거분에 곱한 거. 여기다 플러스 3분의 1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AC 사이의 그 합성 저항값은 9분의 10R이 됩니다. 9분의 10R.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래서 AC 사이의 합성 저항은 얼마다? 9분의 10R이다. 네, 이것도 이제 이 답도 똑같이 나왔어요. 예전에 똑같이 나온 그 문제니까 그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9번. 자, 회로에서 저항 25매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바로 이거는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로가 이제 여기에 전류원이 이제 전류원이죠, 전류원. 전류원이 있고 자,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압은 이제 얼마냐? 20V의 전압이 인가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5ohm이죠. 그다음에 전류원은 1A, 전류원. 그다음에 여기에 25ohm의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은 25ohm에 흐르는 전류, 25ohm에 흐르는 전류 I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근데 봤더니 여기에 이제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압원과 전류원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 자, 어떻게 해줄 수 있죠? 첫 번째 과정은, 자, 전압원 같은 경우는 단락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전류원 같은 경우는 개방시키는 거죠. 오픈. 개방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압원을, 자, 단락시킵니다. 단락. 자,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회로가 어떻게 되냐? 회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전압원을 단락시키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전류원이 이렇게, 자, 이쪽 방향으로 1A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5ohm이 있고 25ohm이 있죠. 그러면은 이 전류가 분배돼서 이렇게 흐를 거라고, 이렇게 분배돼서.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저항의 값이 저항의 값이 클수록 전류는 적게 흐르겠죠. 왜냐면은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니까. 그쵸? 자, 그때 여기를 I1이라 할게요. I1. 그러니까 여기 25면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예요. 좀 I1은, 자, 지금,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수 있다? 5 플러스 20분의 5가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얼마? 1A. 이렇게. 반비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시면,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 자, 얼마냐? 그때는 0.2A가 되겠네요. 0.2A. 이렇게 돼요. I1이. 자, 두 번째는, 자, 전류원이죠. 전류원은, 자, 뭐하냐? 개방입니다. 개방. 자, 전류원을 개방시키면, 자, 전류원이 이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원이 없어요. 개방시킨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다시 전압원이 다시 생기겠죠? 20V. 이게 생긴다고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 5ohm과 20ohm은 서로 직렬이죠. 직렬. 그죠? 직렬 관계에 있으니까 이때 그 전류 I2라고 한다면은 I2는 자, 저항분의 전압이죠. 저항. 그럼 저항은 합성저항 5와 20ohm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5 플러스 20이 되겠네요. 합성 저항이. 그거 분의 전압 20V.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I2는 얼마? 0.8A가 되는 겁니다. 0.8A. 네, 0.8. 그러면은, 자, 이때 전압원을 단락한 상태에서의 0.2A가 흘렀고요. 전류원을 개방시켰을 때 0.8A가 흘렀어요. 그죠? 그래서 이 25배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예요? 0.2A와 0.8A를 더해주면 되겠죠. 각각. 그죠? 그러면 1A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1A.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30번. 자,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거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회로망 내 임의 폐회로에서 그 폐회로를 따라 한 방향으로 일주하면서 생기는 전압 강화의 합은 그 폐회로 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전력의 합과 같다. 이게 뭐예요? 바로 키르이호프의 법칙 제2법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키르이호프의 바로 전압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게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회로가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때 자, 입력되는 전압, 기전력이라고 하죠. 입력되는 전압을 여기를 2라고 할게요. 2. 자, 2라고 하고요. 자,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1,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2,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 V3라고 했을 때, 자, 이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주한다라고 하면, 폐회로, 그죠? 닫힌 회로를 말하는 거죠. 폐회로. 일주한다라고 하면, 자, 지금 어차피 이 저항에서는 전압 강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V1, V2, V3. V1, V2, 자, V3. 이 전압 강화의 합은 이 폐회로 내에 있는 기전력의 합과 같다. 이거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만약에 여기서 20V가 인가됐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10V, 여기 걸리는 전압 10V, 여기에 걸리는 전압 뭐 4V, 여기에 걸리는 전압 6V, 이런 식으로 다 합친 값이 그때의 기전력의 값과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인 겁니다.
맞죠? 전압법칙 KVL. 그래서 답은 3번 키르요프의 전압법칙이 답이 됩니다. 다음 31번. 자, 각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인 델타 결선의 평형 3상 부하에 선간 전압이 220V인 대칭 3상 전압을 가했을 때 이 부하로 흐르는 선전류의 크기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보세요. 지금 그 각 상의 임피던스가 자, 똑같아요. 그죠? 평형 3상. 자,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대요.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근데 각 상의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각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옴이래요. 다 똑같지? 평형이에요, 평형.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선간전압, 선간전압이 220V래요. 근데 여기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선전류와 그리고 그 상전류, 선전류와 상전류,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걸리는 요 전압이 얼마냐? 여기가 220V라는 거예요. 220V. 그죠? 220V. 그러니까 선간전압이 220V, 상전압도 220V.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 바로 선전류. 자, 선전류 I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선전류가 자, 상전류의 몇 배죠?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선간전류가 상간전류의 몇 배라고요? 루트 3배라고요. 델타 결선일 때. 그죠? 델타 결선일 때. 자, 그때 자, 선전류를 지금 구할 거예요. 선전류. 선전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상전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 상전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자,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임피던스 분의 전압. 그러니까 요 임피던스라는 거는 요 한 상의 그 임피던스를 말하는 거예요. 한 상. 그죠? 자, 그럼 선전류. 저 선전류 I는 여보세요? 상전류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라고 했죠. 근데 선전류는 상전류의 몇 배라고요? 루트 3배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루트 3을 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선전류니까 선전류. 선간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럼 대입해 볼게요. 자, 한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이라고 했죠. 루트 3 곱하기 그다음에 뭐 상전압과 선간전압 같다고 했잖아요. 몇 볼트로? 220V로 같다고요. 220V. 이렇게. 자, 그때 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자, 저항 성분의 제곱, 리액턴스 성분의 제곱인 거죠. 맞나요? 임피던스의 크기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 분의 루트 3 곱하기 220V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선전류는 대략 38A가 나오게 됩니다. 38A. 그러니까 이 문제도 예전에 출제됐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 다음 32번. 자, 그림과 같은 정류 회로에서 아래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은 몇 볼트인가? 자, 이거는 그 브릿지 정류 회로만 잘 알고 계시면 이거는 손도 안 대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손도 안 대고 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자, 전압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트랜지스터, 변압기죠, 변압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변압기를 거쳐서 이제 여기가 이제 V1T고요. 여기가 V2T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변압하는 과정에서 지금 브릿지 정류 회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잘 보세요.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이제 다이오드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의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다이오드의 방향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브릿지 정류 회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자, 브릿지 회로 정류해 주는데 여기서 이 저항. 자, 이 저항에 걸리는 최대값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브릿지 정류 회로를 실질적으로 가는 그 전압은 누구예요? V1T가 아니라 V2T가 되는 거죠.
변압이 된 전압, 이거잖아요. V2T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입력 전압이 되는 거죠. 입력 전압. 그리고 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출력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때 요 V2T가 얼마냐면 V2T가 요게 20 루트 2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래요. 여기 V2T의 전압이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이거는 브릿지 정류 회로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답은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20 루트 2가 답이에요. 이게. 자, 왜 그러나 보세요. 자, V2T. 자, 이 전압을 이제 파형으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입력 전압이, 입력 파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정연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값. 여기 최대값이 얼마냐면은 20 루트 2가 최대값이죠. 이 값이 최대값이니까.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0 루트 2가 되겠죠. 최소값은.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자, 정류 회로를 거치고 나면 이 정류 회로를 거치고 나면 이 파형이 어떻게 그려지냐? 출력 파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출력 파형이 맞나요? 네. 브릿지 정류 회로를 거치면 출력 파형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출력 파형이. 그러면 자, 이 저항 아래 걸리는 그 전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최대값이 20 루트 2가 되는 거죠. 최소값은 여기 최소값 0이 되는 거지. 0V. 그죠? 그래서 이 저항 아래 걸리는 최대값은 얼마라고요? 20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답이 돼. 이게 답. 아시겠죠? 요 정류 회로만 잘 알고 계시면 손도 안 대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33번. 자, 축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일반 부하로 공급하는 전력은 충전기가 부담하고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는 축전지가 부담하는 충전 방식은 이거 뭐예요?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이죠. 그죠? 답은 2번에 자, 부동 충전 방식이 되는데 자,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뭐야? 여기가 충전기, 여기가 축전지, 여기가 자, 부하입니다. 부하. 여기가 이제 그 교류 입력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의 개통도입니다. 그래서 축전지와 부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병렬로. 그죠? 이게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33번에 설명하는 그 문제의 답이 바로 부동 충전 방식인 겁니다. 답은 2번이죠. 다음 34번. 전기 화재의 원인 중 하나인 누설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자, 누설 전류를 검출한다? 그럼 바로 누전 경보기에 들어가는 자,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누전 경보기. 그때 자, 누설되는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한다. 이게 뭐죠? 바로 영상 변류기죠. 그렇죠?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게 뭐다? 영상 변류기다. 그래서 답은 보기 2번에 영상 변류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35번. 자,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Y는 자, 이거는 논리 회로를 보고 이제 논리식을 찾는 자, 출력 Y를 찾는 문제가 자,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무접점 회로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오화 회로가 있죠. 오화 게이트가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오화 게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자, 입력은 A가 입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낫 게이트를 거쳐서 또 입력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B, 입력 B가 1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입력 B가 또 분길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AND 게이트를 거쳐서 이렇게 AND 게이트를 이렇게 거쳐서 이제 출력 Y가 나오는 거죠. 출력 Y가. 그때 이 출력 Y식을 이제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이 오화 게이트를 볼 건데, 이 오화 게이트의 출력을 보시면은, 일단 이 오화 게이트 같은 경우는 논리의 합이죠. 논리의 합. 그죠? 자, 입력 A가 들어왔어요.
자, 이제 B가 이렇게 들어갔죠. B가 들어갔어요. 논리의 합입니다. 그죠? 논리의 합. OR 게이트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OR 게이트죠? 논리의 합입니다. 자, A가 들어왔는데 NOT 게이트를 거쳐서 왔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A의 바가 되죠. 그죠? NOT 게이트 거쳤으니까. 자, B가 들어왔어요. 마찬가지 논리의 합. 그죠? 그럼 여기서 A 합 B와 A 바 합 B가 이제 다시 요 AND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출력 Y는 뭐가 되냐? 자, 출력 Y는 A 합 B와 A 바 합 B가 자, AND 게이트를 거쳤으니까 논리의 뭐가 돼요? 곱이 되는 거죠. 논리의 곱. 그죠? 그럼 여기서 자, 여기랑 여기를 딱 보세요. 공통으로 있는 게 공통. 뭐예요? B. 여기도 B. 맞나요? 공통으로 있죠? 그러면 B로 묶을 수가 있어요. 묶을 수가 있다. 자, 어떻게 묶이냐? 여기 앞에 A 남죠? B를 빼버리면 A 남죠? 여기는 A의 바가 남죠? 그죠? 근데 이 A와 A 바는 논리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A와 A 바는 논리의 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논리의 곱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합이죠? 합 B.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식이. 거꾸로 하면. 그죠?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부홀대수의 정리에 의해서 A와 A 바의 논리의 곱이다. 이거 얼마 나와요? 이거? 항상 0 나오죠? 0 나오잖아요. 논리의 곱인 경우는 둘 다 1이 나오는 경우에 출력이 1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A와 A바 서로 부정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가 1이든 A가 0이든 무조건 출력이 0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주면 0 합 B가 돼요. 이건 뭐 이거? 이거 논리의 합이죠? 그러면은 얘는 0이니까 B가 1이면 1로 나오고 B가 0이면 0으로 나오죠. 논리의 합이니까. 그럼 뭐예요? B죠, B. 이렇게. 그죠? B가 0이면 0. B가 1이면 1.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답은 4번에 B가 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다음 36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를 Y델타 기동 방식으로 기동할 때 전류 I1과 델타 결선으로 직입 기동할 때의 전류 I2의 관계는 뭐냐?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Y 결선일 때와 델타 결선일 때의 그 전류, 기동 전류를 지금 비교해 주시는 건데, 자, 먼저, 자, 델타 결선. 자, 델타 결선일 때의 그 선전류가 뭐냐? 델타 결선일 때. 자, 델타 결선일 때의 선전류는, 저 임피던스를 아는 건 저항으로 그냥 표시할게요. 저항으로. R분의 루트 3, 자, V가 되는 거죠. 델타 결선일 때의 선전류예요. 그러니까 델타 결선일 때의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라고 했죠. 상전류의 루트 3배라고요. 델타 결선일 때. 그죠? 그런데 Y 결선일 때의 선전류를 구해주면 자, 뭐가 되냐? 루트 3R분의 자, V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간 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3이 여기 분모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Y결선일 때, 선전류의 값이. 그러니까 그 Y결선일 때의 그 선전류가 지금 문제에서는 I1이라고 한 거고요. 델타 결선일 때의 선전류를 I2라고 지금 놓은 거예요. 그죠? 그때 I1과 I2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I1과 I2의 관계. 그래서 어떻게 놓을 거냐면 이렇게 놓을게요. I1, I2. 그래서 I2분의 I1을 구할 거예요. 그럼 I1은 루트 3R분의 V죠. 그쵸? 그럼 I2는 R분의 루트 3V죠. 이렇게. 그럼 어떤 형태가 나왔어요? 바로 번분수의 형태가 나왔네요. 번분수. 그쵸? 번분수. 그래서 안에 거 곱한 것분의 바깥에 곱한 거. 안에 거 곱한 거분의 바깥에 곱한 거.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면 3이죠. 3 곱하기 RV예요. 그죠? 자, 바깥에 거 곱해주면은 RV예요. RV. 그러면 여기서 RV가 약분돼 버리죠? 그럼 얼마가 돼요? 이 값은 3분의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I1은 I2의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델타 결선일 때의 선전류가 Y 결선일 때의 선전류의 몇 배라고요?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Y 델타 그 기동할 때 어떻게 해요? Y 결선, Y 기동한 다음에 델타 운전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바로 Y 결선일 때의 그 기동 전류가 델타 결선일 때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기동 전류가 3배가 작기 때문에 Y 기동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I1은 I2의 3분의 1배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돼요. 공식처럼. 그죠?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7번. 자,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5.6%이고 회전자 속도가 1700rpm일 때 이 유도전동기의 동기 속도는 약 몇 rpm인가? 이거는 동기 속도와 그리고 회전 속도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보시면 자, 회전 속도죠. 회전 속도.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냐? 바로 1-S. 요 S가 바로 슬립입니다. 슬립. 그래서 회전자 속도는 동기 속도에 얼마 곱한다고요? 1-S를 곱한다고요. 자, 이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문제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동기 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죠? 동기 속도. 그러면 NS, 동기 속도는 1-S분의 회전자 속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입해 볼게요. 1 마이너스. 자, 슬립이 5.6%라고 했죠? 5.6%. 그럼 여기다 5.6을 대입해야 되냐? 아니죠. 아닙니다. 5.6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얼마냐? 자, 여기서 5.6%를 자, 소수화시키면은 얼마가 돼요? 0.056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이건 거예요. 그죠? 백분율로 나타냈을 때.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는 5.6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0.056을 대입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5.6 아니에요. 근데 이제 회전자 속도가 1700이라고 했죠? 1700rpm.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대략적으로 1800rpm 정도가 나옵니다. 1800rpm. 그래서 답은 4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8번. 자, 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제어 방식은, 자, 제어 방식 중에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 목표값이 다른 양과 일정한 비율 관계에 있는 제어 방식 뭐예요? 바로 비례 제어죠. 비례. 문제의 답이 나왔어요. 그죠? 다른 양과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가진다. 답은 비율 제어가 되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39번. 자, 그림의 블록선두에서 RS분의 CS를 구하면, 자, RS분의 CS가 뭐예요? 바로 전달함수죠. 입력분의 출력. 예, 전달함수를 구하는 건데, 자, 블록선두를 한번 보고 한번 풀어볼게요. 블록선두. 자, 이건 전달함수 문제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록 전도가. 자, 여기서 입력이 지금 RS고요. 출력이 CS예요. 그리고 이제 부호가 여기에 부호가 플러스 부호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부호예요. 이거 부호 잘 보셔야 돼요.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G1, 여기가 G2, 그리고 여기가 G3, 여기가 G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RS분의 CS, 입력분의 출력, 즉 전달함수를 구하래요. RS분의 CS. 자, 이거는 이제 공식처럼 한번 암기하시면 되는데, 잘 보세요. 1 마이너스, 이거는 페루프 전달할, 페루프. 1 마이너스 페루프분의 바로 이거는 게루프. 열린 루프, 이거는 닫힌 루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루프. 자, 오픈 루프는 뭐냐? 오픈 루프는 이거예요. 이렇게. 요게 이제 개루프고요. 오픈 루프. 그리고 폐루프. 자, 닫힌 루프는 어디냐? 이겁니다. 요렇게. 요거 있죠, 이거. 이게 폐루프. 폐루프.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럼 뭐가 되냐? 자, 개루프죠? 그럼 G1S와 G2S가 이렇게 연달아 있잖아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그래서 G1S, G2S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예요. 1 마이너스 페루프. 이렇게 페루프. 그럼 G1, G2, G3, G4가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페루프. 그죠? 그러면은 G1S, G2S, G3S, G4S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만나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 부호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전달함수가 됩니다. 여기.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거 기억해 두셨다가 이제 그대로 여기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개루프, 페루프. 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40번. 자, 한 변의 길이가 150mm인 정방형 회로에 1A의 전류가 흐를 때 회로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약 몇 암페어 턴 미터인가? 이 문제는 이제 소방 전기에서 새롭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기 기사에 가시면 나오는 문제인데 소방 전기에서는 처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자, 보세요.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50mm인 정방형. 자, 정방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방형?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대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근데 한 변의 길이가 150mm래요. 150mm. 근데 이거를 이제 미터로 환산시키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0.15m인 거죠. 그죠? 미터로 환산했을 때 0.15m. 그때 여기에 자, 몇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보낸 거냐면 1암페어의 전류를 이렇게 흘렸대요. 이렇게. 그죠? 요게. 그때 이 중심. 자,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얼마냐? 얼마냐?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공식 암기하셔서 대입을 하셔야 돼요, 대입을. 자, 얼마냐면, 자, 정방형일 때 이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냐면 2√2 곱하기 파이 L분의 I입니다. 파이 L분의 I. 이거는 암기하시면 돼요. 정방형일 때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소방 전기에서. 이 문제. 자, 그때 요 L의 값이 뭐냐? L의 값이 여기 한 변의 길이. 여기서 L 써놨죠? 이거 한 변의 길이입니다. 한 변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 아니에요. 한 변의 길이에요. 그리고 I는 여기 흐르는 전류값. 그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2√2 곱하기 파이 곱하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0.15m입니다. 0.15m. 그리고 전류 1A.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6m가 6A 턴 미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에 답이 있습니다.